지금부터 이제 템플릿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용 클래스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과 똑같은데요. 클래스 이름 뒤에 이 꺽쇠 괄호를 열고 이 안에다가 타입 인자를 나열하면 됩니다. 타입 인자가 하나면 하나를 나열하고 여러 개면 여러 개를 콤마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입 인자는 멤버 변수의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메소드의 매개 변수의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메소드의 반환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 메소드 내부의 지역 변수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를 이 안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이고요. 하나 이상의 타입 변수를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콤마를 쓴다. 그리고 타입 인자를 쓸 때 이렇게 t, v, u처럼 대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타입 인자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템플릿을 처음에 C++에 사용할 때 t를 많이 썼습니다. 타입의 첫 번째 문자 t를 대문자로 써서 t를 많이 썼는데 꼭 이렇게 대문자 하나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이름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이런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의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의미 있는 이름을 쓰기도 뭐 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하나로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범용 클래스 내에 T타입의 객체를 new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제한입니다. 그 이유는 T타입 객체가 어떤 종류의 생성자를 가지고 있는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T타입의 배열도 new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T타입을 가지고 객체를 또는 배열을 생성할 수 없다. 만약 필요하면 해결 방법은 페어처럼 필요한 객체를 외부에서 생성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객체를 유지하는데 그 객체를 여기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생성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열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배열을 이용하거나 기존 템플릿 이용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배열을 사용할 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나중에 실제 구현 코드를 볼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입 변수는 클래스 내 멤버 변수, 지역 변수, 메소드의 반환값, 매개 변수의 타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범용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를 선언할 때에는 타입 변수에 사용될 실제 타입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때 뭘 못해요? 원시 타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air string 이런 식으로 반환 타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minmax라는 함수는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반환해 주고 있는데 string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ring을 문자열 두 개를 유지하는 그런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x와 min 값을 동시에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 string을
생략하면 안 돼요. 이때는 꼭 타입 인자를 여기에 써주셔야 됩니다. 페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페어 string p equal new 페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얘를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인자들을 통해서 유추는 가능한데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함수를 만들기보다는 민과 맥스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이 솔직히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 포문을 두 번 여기서도 진행을 하겠지만 응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코드의 구성 측면에서 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뭐 그것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범용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이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타입 인자를 여기다가 주어야 되겠고 요 타입 인자로는 원시 타입을 쓸 수 없다. 원시 타입을 쓰고 싶으면은 요거의 래퍼 클래스를 타입 인자로 사용을 해야 된다. 범용 객체 생성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할 때 여기에도 생성자 호출에도 써주는 게 일반적인 것이고요. 요 생성을 할 때는 앞에 타입으로 여기 표시해 줬으면 여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bar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략 시 원칙은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로부터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변수를 쓰고 new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쓰고 여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쪽은 범용 클래스 하는데 여기에는 요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전혀 다른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문법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얘는 얘하고는 전혀 다른 애입니다. 얘는 그냥 오브젝트를 쓰고 있는 옛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템플릿 쓰는 버전이기 때문에 템플릿 쓰는 버전으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범용 메소드요. 타입 변수를 가지는 단일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 얘를 이제 범용 메소드라고 하는데 범용 메소드는 보통 특정 객체 메소드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통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스태틱 메소드에서 그 타입 인자는 어디다 표시하냐면은 수식어와 반환 타입 전에 하게 됩니다. 수식어와 이 메소드를 수식하는 수식어들과 반환 타입 사이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보다는 앞에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로 이 타입 인자를 쓸 수 있는 것은 반환 타입입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보다는 앞에 타입 인자가 나와야 되는데 수식어보다는 뒤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겠고 이 타입 인자는 반환 타입, 또 매개 변수 타입, 이 안에 지역 변수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종류를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이렇게 범용 함수를 만들더라도 이 t를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한하는 방법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호출할 때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니까 클래스 이름 점 나와야 되겠죠. 클래스 이름 점 나오고 요 그 함수 이름, 호출할 함수 이름 앞에 타입 임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타입 그 메소드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타입 임자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와 달리 얘는 생략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략한다. 이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예 생략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범용 함수의 경우에는 생략을 할 때 전체를 다 생략을 한다. 그러면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인자를 이용해서 요 타입을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범용 메소드는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종류를 이 함수처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제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이에요. 민은 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A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compare to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T에는 모든 애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ompare to 메소드를 가진 애들만 올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T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한을 어떻게 하냐면은 extens라는 걸 써서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extends 여기다가 보통은 인터페이스를 써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인터페이스도 범용 인터페이스면 이런 식으로 T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럼 이 T가 다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스트링을 쓰면 얘는 컴페어 스트링을 제공하는 애가 와야 될 거고 여기에는 스트링 배열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페어 할 수 있는 애들만 제한하기 위해서 extens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하나만 제한하지 않고 여러 개로 다중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컴페어러블이면서 클로너블인 이 두 개를 다 제공하는 애들만 여기에 T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는 AND를 기호를 쓴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 콤마를 쓸 것 같은데 콤마를 쓰지 않고 AND 기호를 쓴다. 그래서 AND 기호를 쓰니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맥스를 아까 만든 것은 자 보세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페어 스트링이고 이 민맥스는 스트링 배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스트링 배열만 받는 애가 아니라 다양한 애들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페어 투가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앞에 T로 범용 메소드를 선언해주고 T가 여기 오고 T가 여기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스트링을 생략할 수는 있습니다. 타입 변수
제한과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뭐가 있냐면 클래스 S와 T가 상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페어 S와 페어 T는 상속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클래스예요. 얘는 쉐입으로 그 타입 인자를 쓴 페어 객체이고 얘는 렉탱글로 타입 인자를 쓴 똑같은 클래스인데 다른 인자로 이용해서 구체화된 클래스가 되겠죠. 따라서 얘 둘은 상속 관계가 아닙니다. 페어 쉐입과 페어 렉탱글은 서로 상속 관계가 아니다. 같은 클래스예요. 같은 클래스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person 클래스가 있고 person의 자식 클래스로 professor, staff, student가 있을 때 이런 애를 만들고 싶어요. print friend를 만드는데 person P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person의 pair person P니까 pair student도 pair professor도 pair staff도 다 여기에 전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이 안 돼요. 얘 두 개는 서로 다른 타입 같은 클래스이지만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 관계에 있지 않고 또 같은 클래스이지만 같은 클래스의 객체이지만 서로 다른 타입으로 만들어진 클래스이기 때문에 페어 프로페서 타입의 객체, 페어 스타프의 객체는 페어 퍼슨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게 번거로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는 와일드카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물음표 extends person이라고 해놨습니다. 또 물음표 super student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person을 상속한 애들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pair person도 되고 pair professor도 되고 pair student도 되고 pair staff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print friend는 뭘 또 받냐면은 pair person 객체도 받고 pair professor도 객체도 받고 pair student도 받고 pair staff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와일드카드입니다. 거꾸로 슈퍼를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student의 부모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pair person도 되고 pair student도 되고 pair object도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하면 extends object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는 모든 애들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 pair 물음표 P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pair 물음표 P라고 쓰면 얘는 뭐와 똑같냐면은 extends object와 동일한 것입니다. 얘의 축약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약된 형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어 물음표 쓸 수 있습니다. 물음표. 그러면은 모든 애들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템플릿 써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이 물음표는 여기에는 쓸 수는 없습니다. 수업하는 걸 만드는데 물음표 하면 얘는 모든 애들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는 못 받아요. 따라서 이런 걸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별도 또 다른 메소드를 만들어서 구현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는 뭐에 생략되는 형태? 요거에 축약된 형태인데 이 물음표를 코딩할 때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키는 코딩할 때 활용할 수 있는데 물음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음표를 써서 뭔가 모든 애들 처리할 거 만들고자 하면은 걔를 해주는 이런 애들을 별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만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요거와 요거는 조금 달라요. 얘는 범용 템플릿을 타입 인자를 쓰는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는 범용 클래스를 인자로 받는 애고 얘는 범용 함수예요. 그냥 템플릿 사용하는 범용 함수입니다. 얘는 템플릿을 쓰는 애는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되돌아오면 타입 변수를 제한할 때 우리가 요 t에 올 수 있는 타입 인자를 이제 제한할 수 있게 했는데 이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제한을 했어요. t extends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인터페이스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도 올 수 있습니다. 클래스도 올 수 있는데 클래스가 올 경우에는 하나만 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맨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돼 사용된 타입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모두 가능하지만 클래스는 오직 한 개만 가능하고 반드시 첫 제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올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뭐냐? 클래스는 오직 한 개만 올 수 있는 이유는 자바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뭔가 관련된 그런 타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클래스 이용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뭐 t extends pet 하면 pet에 상속한 애들만 올 수 있는 거죠. 뭐 덕이든 캣이든만 올 수 있게 제한할 수도 있는데 얘를 여러 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변수의 전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범용 클래스 t를 쓰면서 이 t를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 멤버 변수, 반환 타입, 지역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클래스 타입을 사용할 때 t를 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t를 이런 식으로 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얘가 임플리멘트 하는 게 이터레이터인데 요 t를 같은 이름을 써서 여기다가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타입 변수 최초 정의한 다음 같은 의미의 타입 변수를 정의한 요소 내의 다른 요소를 정의할 때 사용하면 이는 같은 타입 변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링크리스트 string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임플리멘트 하는 것도 iterable string이 되겠고 iterator string이 됩니다. 그래서 이 t가 다 이렇게 전달이 돼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t를 쓰고 여기에 u를 쓰면 이 u는 지정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t, u하고 여기에는 u 쓰고 여기엔 t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 쓴 거를 여기에다가 새로 써버리면은 이것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범용 클래스 정의할 때 썼던 타입 인자를
활용해서 나머지 요소들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태틱한 애들들은 이 클래스와 독립적인 애들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여기에는 얘는 스태틱 클래스가 아니어서 그냥 T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스태틱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T를 쓸 수 없습니다. 이 T는 얘 T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같은 T를 쓰고자 하면은 얘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타입 인자를 얘와 같은 걸로 써야 다 이 T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를 써서 T를 전달하거나 UV를 써서 이 중에 하나를 전달하거나 U를 쓰고 전혀 다른 걸 쓸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걸 쓰면 이 안에서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타입 인자를 지정해 주겠죠. 뭔가 얘와 다른 걸로 지정해 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은 얘와 연결된 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은 다른 애들 썼을 때는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스태틱한 멤버들은 연결 안 해도 되긴 되는데 연결하고자 하면은 똑같은 이름을 써주셔야 된다. 여기가 T, 이 T를 여기 T도 똑같은 걸 쓰고자 하면 같은 이름을 써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연결 구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예요. 만드는 구조고 요 노드라는 게 필요하고 요 노드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내부 클래스를 썼습니다. 그런데 스태틱을 안 쓰게 되면 일반 내부 클래스가 돼서 이 내부 클래스는 여기에 표시된 것 말고 외부 객체를 가리키는 그 포인터를 하나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결 구조에서는 그래서 중첩 클래스면 충분하기 때문에 스태틱 클래스가 돼야 되겠고 스태틱 클래스가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 클래스 자체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 T를 연결시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태틱 내부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소드는 와 멤버 변수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클래스에 정의된 타입 변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T는 이 T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T를 하면 요 T가 요 T로 내려올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스태틱 메소드는 각각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각각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스태틱한 애들은 요 클래스에 정의된 타입 인자를 내려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만약 쓰면 myMath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 또 써야 되죠. 이게 번거롭죠. 생략할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는 myMath가 되겠고 이렇게 min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중복해서 계속 나오더라도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용 코드와 이제 JVM, C++와 비교를 해드리면 C++에서 템플릿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타입 인자마다 코드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현상을 템플릿 코드 블로트라고 합니다. 여러 개가 너무 많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C++에서 type name T class pair T first T second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들었던 그 페어 클래스와 비슷하게 C++에서 템플릿 클래스를 만들고 페어 스트링, 페어 인트, 페어 더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요 개수만큼 클래스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링을 요걸로 다 바꾸는 클래스 하나 만들고 코드가 존재하게 되겠고, t를 다 int로 바꾼 것도 존재하게 되겠고, 더블로 바꾼 거 다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클래스들이 이렇게 3개 만들어집니다. 나는 t를 이용해서 하나 정의했는데 컴파일러가 이렇게 3개로 바꿔서 얘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게 돼요. 그런데 자바는 내가 이렇게 하나 만들면 얘 하나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변환하게 되겠고, 요걸 하나 이용해서 모든 타입을 다 처리합니다. 즉, 자바는 내가 템플릿 클래스 하나 정의하면 실제 내부적으로 클래스는 하나만 존재를 해요. 그런데 JVM은, 그러니까 C++는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입 인자를 10개 쓴다. 그럼 클래스도 10개 만들어져요. 범용함수를 내가 타입 인자에 대해서 5개를 사용했다. 그럼 5개의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자바는 5개가 정의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들을 아까 봤던 extends, comparable처럼 t를 제한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한하지 않고 코드를 만드는데 만들었는데 이 코드가 문법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제한을 그 타입은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사용하게 되면 이 코드를 만들게 되면 문법 오류가 나서 걸러지게 됩니다. 자바는 이렇게 문법 오류가 나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지게 되겠고, 하나만 코드가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실행 시간 오류가 발생해요. 자바는 실행 시간에 오류는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타입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문법 오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행 시간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안 나게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extends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 사용할 때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사용하고 싶으면 래퍼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스톱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페어 A, 페어 B 있으면 서로 같은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get 클래스 하면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지만 페어 string A라는 타입이 있으면 이 타입에는 페어 rectangle를 같은 클래스지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페어 스트링 A가 있을 때 A 페어 스트링으로는 instance of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얘가 페어 타입인지는 이 물음표를 이용해서 와일드카드 이용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페어 A가 string 타입의 인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객체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용 클래스는 스로우블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스로우블은 예외들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게 스로우블입니다. 스로우블 위에 이제 오브젝트가 있겠지만 어쨌든 얘를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치저에서는 타입 변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용 클래스의 객체 배열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범용 클래스 객체를 유지하고 싶으면 오브젝트 사용하거나
라이브에 제공되는 범용 클래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제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면서 그 템플릿과 관련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페어 클래스인데요. 우리가 그 슬라이드 노트에서 살펴본 거는 페어 t죠. t를 하나만 써서 tt 했습니다. 그러면은 t와 t는 같은 first와 second는 항상 동일한 타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템플릿 썼을 때 이 t를 씀으로써 특정한 위치에 있는 두 개의 변수를 동일 타입이 되게끔 강제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UV를 쓰면 U와 V는 서로 다른 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U와 V는 서로 같은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예제를 보면 여기서처럼 string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string integer 해가지고 서로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first와 second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고 서로 다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만들 때 하나 또 보시면 여기 보면 set 해가지고 U와 V예요. 근데 U와 V가 되니까 다중정의 했을 때 U와 V가 무조건 다른 타입이면 당연히 다중정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U와 V는 같은 타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의하면 모호하기 때문에 안 돼요. 다중정의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U와 V는 이렇게 쓰더라도 서로 같은 타입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중정의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점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내부적인 타입이 무슨 타입인지는 확인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S페어는 string을 이용한 거고 I페어는 integer를 이용한 건데 서로 get 클래스 하면 이게 true로 나옵니다. 같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확인해서 S페어가 요 페어 타입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와일드카드 이용해서 또 그럼 와일드카드 이용되니까 이게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봐도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따라서 이렇게만 확인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얘의 타입을 확인하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편법 같은 걸 써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X페어에 get first 하게 되면은 get first의 타입을 줄 거고 그 타입이 뭔지 보면 페어의 첫 번째 타입이 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class를 보면 이제 여기 cat, dog, pet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애들을 받을 수 있는지 얘는 dog을 extend 했습니다. dog을 extend 하면은 dog의 high class입니다. cat의 super면 cat의 부모 그럼 cat도 되고 pet도 되는 거죠. 그리고 list 이렇게 되면은 다 되는 거죠. 얘는 뭐에 요와 뭐와 똑같아요? 얘는 list 물음표 extends object 한 것과 동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게 에러 나죠? 이거는 물음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이 물음표가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가 않겠습니다. 캣도 집어넣을 수 없고 이런 것도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또 이 물음표를 써서 다양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추가적으로 애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갖고 뭐 출력을 해본다든지 뭔가를 해볼 수 있어도 거기다가 애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입의 전달 스태틱이면 이 원래 외부 클래스와 독립적인 중첩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타입 인재를 이 안에서 그대로 쓰고 싶으면 얘도 범용 클래스 만들어주고 t를 써주셔야 된다. 그리고 타입 매개 변수 중 일부만 여기가 UV가 있고 V만 이렇게 전달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U를 전달하지 않고 독립적인 걸 쓸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얘를 생성할 때 타입 인자를 별도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가 중첩 클래스가 아니고 스태틱 클래스가 아니면 이 t를 이 안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중첩이 아닌데 t를 쓰고 있어요.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너릭 라이브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범용 메소드 만드는 거 보시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보시면은 얘도 t고 얘도 t잖아요. 이런 t를 받는 타입 인자를 받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만들면은 얘 타입과 얘 타입이 같은 타입이 되게끔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빵개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 이상만 전달할 수가 있죠. 요거는 배열을 전달할 수 있는데 얘는 배열을 전달하지 못하는 또 단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t를 썼는데 이 t 리스트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new t는 못하니까 오브젝트 배열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배열을 썼는데 오브젝트 배열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tget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면 요 리스트의 인덱스는 오브젝트 배열이죠. 그럼 오브젝트 배열이면 이 배열을 반환할 때 t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타입 변환이 가능한지 안 한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브젝트 배열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유지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서프레스 워닝을 안 하게 되면
여기서 워닝을 줍니다. type safety unchecked cast라고 요거를 타입 변환했는데 이 타입 변환이 되는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오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해주면 이제 워닝이 생기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브젝트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다 보면 이런 워닝들, 타입 변환 과정에서 워닝들이 나오게 되겠고, 그 워닝은 이 워닝을 스프레스 무시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 번거로운 점입니다.